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 C와 당뇨 관리의 실제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비타민 C가 당뇨 관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환이며, 혈당 관리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배경 속에서 비타민 C가 과연 당뇨 관리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과학적인 근거와 최신 연구 데이터들을 통해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소문이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 비타민 C의 잠재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건강 관리에 현명하고 신중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 C와 당뇨 관리의 흥미로운 관계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비타민 C가 혈당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비타민 C 보충제가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SCIENCDIRECT에 발표된 권위 있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비타민 C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화 혈색소는 혈당 관리의 장기적인 지표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 보충제를 2주 이상 꾸준히 복용한 경우 평균적으로 당화 혈색소 수치가 0.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4%라는 수치가 언뜻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뇨 관리 분야에서 당화 혈색소 0.1%의 변화도 임상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인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매우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당 관리의 개선을 넘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C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영양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보충제는 수축기 혈압을 평균 6.27mmHg, 이완기 혈압을 평균 3.77mmHg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C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효과는 비타민 C가 당뇨 환자의 심혈관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생화학적 원리로 혈당을 낮추는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당뇨병은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 질환으로 분류되며, 이는 질병의 진행과 합병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하는 베타 세포를 손상시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강력한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이러한 유해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와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을 저하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데, 비타민 C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혈당 관리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포 보호와 염증 감소를 통해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둘째, AMPK 활성화입니다. AMPK는 AMP- 활성 단백질 키나제의 약자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효소이자 마스터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이 AMPK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C는 세포 수준에서 포도당 활용도를 높여 혈당 조절을 돕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마치 비타민C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비타민C가 당뇨 관리에 잠재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비타민 C를 자연 상태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컬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너지를 발휘하여 비타민 C 단독으로는 얻기 어려운 훨씬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강화하여 비타민 C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식단 개선 없이 단순히 비타민 C 보충제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온전히 얻기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키위, 딸기, 자몽과 같은 감귤류 과일, 그리고 브로콜리, 피망, 케일, 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들은 비타민 C의 훌륭하고 맛있는 공급원입니다. 이들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비타민 C는 물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 C 보충제 섭취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충제를 섭취하려는 경우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른 약물 복용 여부, 기저질환 등에 따라 비타민 C 보충제의 효과나 부작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고용량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C 섭취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고려할 때는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적정 용량을 지키고 자신의 몸 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은 비타민 C 섭취 후 혈당을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문제입니다. 비타민 C와 포도당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혈당 측정기가 혈액 속 포도당과 비타민 C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거나 반대로 낮게 측정되는 오차가 발생하여 당뇨 관리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혈당 측정 시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정맥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 시 비타민 C 섭취로 인한 오차가 의심되거나 정확한 혈당 수치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측정 방법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 섭취 외에도 당뇨 관리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생활 속 실천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비타민 C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혈당 관리를 돕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섭취하는 식사 순서는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당뇨 식사 접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혈당 관리에 최적화된 식단을 시각적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양상추 등과 같은 비전분 채소로 풍성하게 채우고 4분의 1은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으로 나머지 4분의 1은 현미, 통곡물, 잡곡밥과 같은 건강하고 복합적인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비타민C 섭취와 함께 당뇨 관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는 혈당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보조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타민C가 당뇨병 치료 약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될 때 비로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뇨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되며 모든 치료 계획과 영양 보충제 섭취는 반드시 담당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C 섭취 방법은 신선한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비타민C는 물론 다른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까지 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충제 섭취를 고려하고 있다면 앞서 강조드린 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용량과 방법을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는 단기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자기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비타민C와 당뇨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인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